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2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여기 로보택시라고 적혀있죠? 이 로보택시의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6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안전을 위해서 날짜를 22일로 옮긴다라고 공지를 한 바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super paranoid about safety, 이 안전에 있어서 완전 편집증적으로, 완전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연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때 공장에서부터 고객의 집까지 스스로 배송하는 이 첫 테슬라 차량이 6월 28일에 출고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 만큼 이 셀프 출고 서비스의 론칭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로보택시,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캠 모델, 이거는 아니었고요. 이전에 몇 차례 안내되었던 것처럼 우선은 이 모델 Y의 차량을 활용을 해서 처음으로 론칭이 되었어요. 오늘은 이날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더불어 월스트리트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세부 내용들을 간략히 짚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행사 개요를 한번 쭉 짚어보면은, 우선 이번 로보택시는 오스틴 시내 약 10제곱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26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주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출범이 되었고요. 이제 모델 Y 차량을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사이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바일 앱, 로보택시 앱을 통해서만 차량이 호출이 가능하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으면은 따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번에 진행된 이번 로보택시 런칭에는 아직까지는 이 invite only, 즉 테슬라가 초청한 인물들만 탑승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추후 언제 더 일반 대중에게까지 풀리게 될지는 좀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로보택시에 탑승을 하면은 조수석에 테슬라의 직원이 안전요원으로 함께 동승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또 동시에 이 원격으로 텔레 오퍼레이션 감독관 역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고, 또 이제 미성년자는 탈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좀 유의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이 4.20달러라는 예관 요금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테스트 단계니까 추후에 이 요금이 변할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달러라는 수치는 웨이모나 다른 어떤 로보택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테슬라가 차량을 기가팩토리에서 이 공장에서 글자 그대로 찍어내면서 생산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양산 능력으로 인한 이 규모의 경제 달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비용 효율화가 이런 가격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특히 이 420이라는 숫자는 이 미국에서 사실 좀 대마초 흡연하고 관련한 은어로 많이 쓰이는 숫자이기도 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자주 이 숫자를 가지고 막 농담을 하기도 하죠. 뭐 과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구매를 해서 비상장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트위터 글을 쓴 적도 있었고, 테슬라 제품 및 이벤트마다 계속해서 이 숫자를 집어넣고 있죠. 그런 어떤 일론 머스크 특유의 유머 감각이 이번에도 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앱 자체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시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는 않은,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어떤 차량 호출 앱의 모습이 보이죠. 뭐 색상이 다크 모드로 되어 있는 것만 빼면은 뭐 약간 카카오 택시 같기도 하고, 뭐 우버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적지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그 주소지를 입력해서 우리의 현재 장소와 목적지를 동시에 해서 뭐 연결이 되는 전형적인 그런 차량 호출 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 차량을 실제로 호출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냐, 지금 이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 이 차량 번호는 몇 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출이 되고요. 예상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 보면 이 로보택시 팁이라고 해서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 차주가 아니면은 이 테슬라 차량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이거를 가지고서도 사실 애를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특히 테슬라 내부에서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게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게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탈출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인지 이런 툴팁에서 차 문을 여는 법, 그리고 뭐 차가 도착을 하면은 이 미등이 계속해서 어떤 펄스 빛을 방출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안내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로보택시에 대해서, 로보택시는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는 이동식 라운지다, 이는 행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그의 약속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네요. 실제 사용 후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X를 중심으로 이번 행사에 초청되었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테슬라 로보택시 탑승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몇 개의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로보택시가 도착을 해서 그 목적지에서 하차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소리는 같이 안 담겼는데 굉장히 it was very smooth, 전체적으로 주행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뭐 이런 평가를 이 인플루언서가 남기기도 했고요. 또 그 주행 과정에서 뭐 사람이 없이도 뭐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던가 혹은 이 과속 방지턱 앞에서 좀 감속을 하는 이런 미세한 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람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후기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은 이제 그 로보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조수석에 앞서 살짝 비쳤던 것처럼 이 안전요원이 여기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invite only였다 보니까 차량 이용자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됐던 거 잠깐 보실 수 있었죠. 안전벨트를 매라, 뭐 이런 안내와 함께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팁을 남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누르면은 just kidding 이라는 안내 멘트로 연결이 되면서 팁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유머 포인트로 생각이 될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 본인도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서 이 테슬라 AI팀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th the AI chip and software teams were built from scratch within Tesla. 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 다 테슬라 내부적인 팀에서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들을 칭찬하는, 이 성과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이나 또 테슬라가 초청한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로보택시를 놓고 호평일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이전 테슬라 영상들에서 저희가 누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월스트리트에서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는 기업입니다. 이 마켓비트가 집계하는 목표주가 스프레드만 보셔도 가장 낮은 목표주가는 19.05달러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목표주가는 500달러, 뭐 이 갭이 말도 안 되죠. 굉장히 그 스프레드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반응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다 굉장히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애널리스트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이번 로보택시 출시 행사를 좋게 바라본 것 같아요. 22일, 즉 일요일에 이번 행사가 있었는데요. 월요일 하루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8.2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 달러치가 증가를 한 셈인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제 실제로 본인이 15분 정도 차량을 2차례 탑승을 했다고 알렸는데, 이번 로보택시 행사를 놓고 처음부터 인상 깊을 것이라 기대는 했지만 막상 진짜로 타보고 나니까, 다 보고 나서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이 바로 미래다,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 엄청난 극찬이죠. 주행은 완전히 부드러웠고 차량이 무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자율주행 부문만으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더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가 황금 시대를 알리는 그 서막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6년까지 뭐 25개에서 30개 도시까지도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함께 더하기도 했어요.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앞서 살펴보셨던 그 최상단 목표 주가를 제시한 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는 23일 테슬라 종가 대비 무려 43.4%라는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명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타이 미카엘리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이번 일요일 탑승자들의 피드백을 관찰한 우리 초기 평가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몇 가지 항목들을 짚었는데요. 먼저 오스틴에서의 이 초기 운행구역 ODD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여전히 웨이모의 초기 ODD보다는 좀 작았다, 이건 살짝 아쉬운 지점이라고 꼽았고, 그러나 이 테슬라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뭐 앱이나 특히 차량에 탑승했을 때 나타나는 그 스크린에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개발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이 픽업 및 드롭오프, 이 차량에 탑승하고 또 내리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로보택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FSD 버전이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서 이 P2P, 파킹랏에서 파킹랏으로 가는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단 한 번의 사람 개입 없이 주행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지금 도달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미카엘리 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안전 문제나 성능상의 주요 이슈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날임을 감안하면 이는 꽤나 인상적인 성과였다라고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했고요. 미카엘리 애널리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388달러입니다. 이는 23일 종가
대비 약 11.3%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다음은 켄터 피츠제럴드의 안드레스 셰퍼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및 라이드쉐어링 산업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 계속해서 믿고 있다 라면서 이 모델은 고마진의 사스 비즈니스로 판단이 되며 테슬라는 상용화 이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셰퍼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355입니다. 이는 23일 종가 대비 1.8%의 상승력이 있다고 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로보택시 론칭 행사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이 안정성 및 규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이 실제 탑승기 영상을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당연하지만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차량이 방금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막 좀 오류를 일으키면서 제대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막 핸들이 혼자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번 더 다시 봐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그 결과 지금 여기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막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행 영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과속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0마일이라는 그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구간에서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34마일의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 이 테슬라 FSD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이 허리 모드, 이 테슬라 차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이 단속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드를 출시하면서부터 있어왔던 논란이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50km 단속 구간인데 다른 차량들은 다 60, 70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나 혼자서 50km로 달리는 게 때로는 더 어떤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때면은 어떤 주변 차량의 주행 속도에 맞추어서 이 차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를 했었던 것인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과속은 과속이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또 공유가 되면서 실제로 이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NHTSA의 관계자가 이런 리포트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other relevant information 다른 이 관련한 정보들을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protect road safety 이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열려있는 오픈마인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이 6월 13일에 나와 있는 이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면제제도 개선안을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여러 면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적인 조건부 면제 승인 방식, 다시 말해서 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업데이트 가능한 그런 조건부 승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기조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도 한 만큼 이런 최근 이 NHTSA의 기조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로보택시 서비스의 양산 속도예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실제로 공공에게 퍼블릭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고 빈칸 네모는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한 동그라미는 아직 계획만 있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인 건데 보시면 오스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샌안토니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테슬라가 다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별다른 실질적인 로보택시 출범에 대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웨이모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겐하임의 로널드 주시코우 애널리스트는 오스틴에서 보여준 작은 발걸음은 좋은 출발점이긴 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들 초청해서 한 이 소규모 행사보다도 이들이 떠난 다음에 사실 또 이 인플루언서들은 테슬라의 친화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재 주가에 반영된 높은 기대치를 정당화하려면
확장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는 큰 문제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식코어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175입니다. 이는 23일 종가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다음은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이번 출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안, 사실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낙관론자들은 이번 행사를 테슬라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브스의 황금 시대를 여는 그런 것처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기술이 얼마나 빨리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느냐에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레비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275입니다. 이는 23일 종가 대비 21%가량의 하락 여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에요. 다음은 UBS의 조셉 스팍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장기 가치의 두 축이라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기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델을 별도로 따로 떼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가치는 주당 약 $99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348.68 수준이죠. 이 중에서 $99는 이미 로보택시가 창출할 가치에 대한 선반영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높아져 있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한 셈입니다. 조셉 스팍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215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6월 23일에 즉 로보택시 행사가 있고 나서 제시를 한 목표 주가이고, 과거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 실제로 이게 올라간 주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종가 대비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로보택시 행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돌고 돌아서 이거 진짜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도대체 how much is Tesla really worth? 테슬라 도대체 진짜 얼마라고 해야 되냐? 이런 결론으로 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176배나 되고요. 이건 바꾸어 말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누었을 때 176배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은 이 기업이 앞으로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176년은 일해야 자기의 몸값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상당히 고평가가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향후 12개월 전망치, 순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계산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00배 수준으로 오히려 더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올해 테슬라의 순이익 전망치가 202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처럼 전기차 사업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이 전기차 사업부만으로는 테슬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에 찍히는 이 실적과 숫자,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여기는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됐다, 거품이 꼈다, 이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테슬라가 제시하는 옵티머스 및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여기는 당장 전기차 실적밖에 담겨있지 않지 않냐, 실제로는 이만큼의 어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창출해낼 잠재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기업이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이 테슬라가 약속한 그 여러 혁신 기술들을 얼마나 잘 이루어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동시에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행사에 대한 요약과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혁신 기술에 대한 비전,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 약속이 달성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